안녕하세요. 지마켓 옥션 판매자 교육센터 김덕규 실장입니다. 국내 유일의 실력 방송 그리고 소통 방송, 실력이 있는데 소통이 있는 그런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번 주에 못 오셔서 아쉽다라는 이야기가 있네요. 채팅창에. 저번 주는 상당히 이제 중요한 내용들을 했죠. 저와 함께 김대용 차장님 한 게 이렇게 했는데 역대급이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하긴 하는데 농담이고요. 그 외에 이런 생각은 하게 되네요. 유명 연예인 가수들이 콘서트를 하잖아요. 콘서트를 한 다음에 그게 끝나면 다시 보기는 없잖아요. 뭐 우리가 유명하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만큼 유명해지면 다시 보기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를 유명하지 않게 만들어줘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시스템 관련한 이야기를 하는 날이고, 또 어제 오늘 그리고 최근 공지나 이런 것들을 보면 지마켓이 얼마나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하죠. 오늘 공지나 그 다음에 어제가 아니죠. 한 7월 25일 날 변경된 옵션 공지나 이런 것들을 보면 드디어 좀 발빠르게 움직이는 모습들이 보인다. 지금 현 시점에서 빨리빨리 개선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잘 보고 있는 것 같다. 이런 평가는 판매자 입장에서, 지금 강사 입장 빼고, 판매자 입장에서 좀 드는 생각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그 방송 마지막쯤에 공지사항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기가 막힌 공지사항이 올라와서, 아니 이게 이런 추세로 가면 다른 카테고리들은 어떤 대응을 해야 될까? 뭐 다른 분들도 이렇게 하실까? 이런 생각들을 조금 같이 논해보는, 그게 우리의 노출과도 약간 상품의 노출과도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까지 같이 해보면 오늘 방송은 좀 풍요로운 풍족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일이 있으시면 저희는 아직까지 유명하지 않아서 다시 보기를 제공하니까요. 다시 보기를 보시면 되고요. 항상 다시 보기는 다음날 7시에 업로드가 됩니다. 다시 보기 안 하고 라이브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죠. 근데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왜 우리가 출석 체크해갖고 문자 알림 드리는 거, 저번에 제가 돈 얘기했더니, 이거 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유튜브 구독하세요 그랬더니, 실제로 출석 체크를 우리 생각하셔갖고 안 하셨더라고. 그 모습 주니까 우리 용 차장님 서운해합니다. 그 얼마 안 해요? 그러니까 출석 체크 다 하셔갖고 문자 알림도 받으시고 유튜브 알림도 받으시고 하시면서 항상 화요일 목요일에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인사는 이제 스스로 좀 나누세요. 넘어와서 지마켓 옥션 랭킹 시스템이다라 해서 이 노출의 구조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아직도 이 노출에 대한 구조에 적응을 못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거쳐서 왔기 때문이죠. 그죠? 여기 먼저 왔으면 이거에 적응해서 딴 데 가서 또 다른 질문을 했을 텐데, 결론적으로 마켓마다 이제 노출에 대한 어떤 기준은 좀 다르다. 그게 왜 그렇게 생겨먹었냐 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하셔야 결국 내 상품을 더 좋은 곳에, 더 높은 곳에 얹어놓을 수 있는데, 관심은 많지만 이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거의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등록하고 내 거는 왜 위로 안 올라오지? 그냥 하염없이 기다리는 상황이 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마켓 옥션에는 11번가 포함해서 이제 특이한 노출 구조 중에 포커스나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일반 상품에서 주목할 만한 상품입니다 영역으로 상품을 이동시키는 것들인 건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이게 뭐지? 그리고 용어도 이쪽에서는 이렇게 표현되고 저쪽에서는 또 다르게 표현되고 막 이러니까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들을 오늘 좀 자세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알고리즘이에요. 도대체 이 사이트들은 뭐 지마켓이든 옥션이든 11번가든 인터파크든 네이버든 무신사든 등등등의 뭐를 만들 때는 이 상품의 정렬의 순서를 뭘로 만들 거야? 그 전 단계에서 또 하는 게, 그러면 이거를 상품의 구분을 어떻게 나눌 거야? 제일 거의 먼저 하는 게 남자 여자 나눌 거냐, 뭐 유형과 무형을 나눌 거냐, 뭐 이런 것들을 먼저 고민하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을 우선순위적으로 막 나누다 보면 결국에 카테고리는 거기서 거기인 상황이 오기는 하지만, 그 나름 이제 분류하는 작업에서 그러면 우리는 카테고리를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검색 결과에는 그러면 이 중에 어떤 카테고리를 내보낼까? 이런 또 고민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ESN 플러스에 뭔가 상품 등록을 하려고 그래. 뭐
저번에도 질문을 드리긴 했지만 오늘 뭐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한번 복습한다는 차원에서 내 노트북 가방 혹은 노트북 파우치를 상품 등록할 거예요. 내 카테고리는 디지털 가전이 맞을까요? 아니면 가방 잡화가 맞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작부터 우리의 그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생각할 만한 시간을 드리죠. 네, 메모장을 또 꺼내는 거예요. 지금 제가 꺼냈습니다. 내가 노트북 파우치 혹은 가방을 판매하고 싶어. 등록을 할 때 카테고리는 1번, 2번 이렇게 되겠죠? 1번은 디지털 가전이냐 아니면 가방 잡화냐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나는 어디에다 등록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노트북 파우치 치면 안 나와요. 노트북 파우치 카테고리 소분류명이 없어서 그래요. 가방이라고 쳐야 되거든요. 가방을 치면 이렇게 나와요. 컴퓨터의 노트북 용품의 노트북 가방 케이스. 그럼 얘를 이렇게 ESM 카테고리를 선택한 상태에서 내가 여기에서 옥션의 카테고리를 선택할 때는 가방 패션 잡화도 나오고 노트북 PC도 나온단 말이에요. 두 개 다 한 번씩 해볼게요. 가방 패션 잡화의 백팩 캐주얼 가방에 노트북 카메라 가방이야. 이거 맞아요? 약간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노트북 가방이 아니라 왜 등에다가 백팩을 멜 건데 그 안에 한 켠에 등받이 쪽에 뭔가 쿠셔닝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노트북 따로 수납할 수 있는 가방들 아시죠? 뭐 어떤 가방인지 대충 아실 거예요. 아이 뭐로 시작하는 뭐 그런 가방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기가 조금 애매해. 그리고 카테고리도 수수료가 13%야. 그래서 노트북 PC에 그리고 노트북 용품에 노트북 가방 케이스 쪽으로 이렇게 오니까 9%에 뭔가 괜찮아.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오는 거죠. G마켓 역시도 여기에서 가방 잡화를 선택하면 백팩으로 빠지는 거거든요. 그럼 노트북 PC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요. 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우리가 노트북 파우치, 노트북 가방을 검색했을 때 가방 잡화를 먼저 보여줄 거야? 아니면은 노트북 PC를 먼저 보여줄 거야? 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갈려지겠죠? 그러면 G마켓에 들어가서 여기다가 노트북 파우치 이렇게 검색한 거예요. 검색하고 나서 주목할 만한 상품이다 영역적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면 드디어 여기서부터가 이제 포커스라고 하는 랭크 순이에요. 스마일 배송 2개를 빼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클릭 그리고 요 클릭 요거 클릭 이렇게 해보면 노트북 PC, 노트북 용품, 노트북 가방 케이스 노트북 PC, 노트북 용품, 노트북 가방 케이스 노트북 PC, 노트북 용품, 노트북 가방 케이스 가방 잡화가 있나요? 없다라는 얘기죠. 그렇다는 얘기는 내가 상품을 등록을 할 때 가방 잡화로 등록을 했을 경우에 노출은 될 수는 있지만 노트북 가방이나 이런 쪽에서는 노출이 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는 노트북 파우치로 검색을 했대. 여기에 13인치 노트북 파우치 뭐 등등등 크기를 같이 붙이고 혹은 용량을 붙이고 뭐 색상을 붙이고 뭐 이런 식으로 막 검색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검색을 했을 때 나올 수 있을까? 가방 잡화에 넣어놓으면? 못 나온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결국에는 분류의 기준으로 만들어오는 카테고리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 이 카테고리에다가 어느 쪽으로 어울리는 것들을 넣을 거야 라고 했을 때 그 분류의 기준을 만드는 것 자체가 사실은 애매하다라는 거죠. 왜냐면 사람이 나누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그걸 컴퓨터에 입력하는 것도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컴퓨터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다음에 거기에서 검색의 분류를 보여주려고 할 때 그러면 노트북 파우치를 할 때 가방 잡화랑 디지털 가전에 있는 카테고리 둘 중에 뭐를 더 우선순위로 보여줄 거야 라고 하는 게 정확도, 검색 정확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거를 네이버에서는 적합도라고 부르죠. 적합도. 네. 검색의 적합도.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리고 카테고리의 카테고리의 적합도. 검색의 연관성인가요? 아무튼 뭐 둘 중에 하나. 바뀔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갖고 일단 이게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면 야, 이거 만약에 가방 잡화에 등록한 사람들이 디지털 가전보다 피해를 좀 입는 것 같으니까 거기에도 이제 등록을 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얘를 좀 같이 보여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 가방 잡화에서 하나 팔 때 디지털 가전에서 4개 팔면 이 2개를 가중치를 똑같이 해주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네. 이거 이제 카테고리의 상대성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많이 팔리니까 사람들이 많이 찾고 많이 들어오니까 얘를 우선적으로 보여주는 게 맞는데 가방 잡화가 너무 처지니까 야 얘는 얘가 5개 팔 때 얘는 1개 팔면 쌤쌤이로 해줘. 노출의 기준을. 이 가중치를 또 부여하는 곳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야. 이해하세요? 네. 그러다 보면 대표 명사로 검색을 했을 때 이게 뒤섞여 나오는 현상이 막 일어나죠. 또 많이 보여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특이한 것 중에 하나인데 캐리어 검색하면 뭐가 나와야 될까요? 캐리어 검색하면 여기다가 캐리어를 검색하면 뭐가 나와야 돼요? 상식적으로 뭐가 딱 떠오르세요? 두 번째입니다. 요게 자, 캐리어를 검색하면 뭐가 나와야 할까? 1번 여행용 가방. 어이구 여행용 가방. 2번 에어컨. 이렇게 되죠. 그죠? 네. 이렇게 뭘 검색하든 어느 게 나올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캐리어 검색을 하면 광고에는 당연히 가방이 나와요. 뭐 세 번째 있긴 있네요. 뭐 근데 에어렉스죠. 그죠? 그리고 보면은 광고에는 죄다 가방이 나오기는 해요. 가방이 나와. 가방이 나오고 가방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스마일 배송에는 뭐 에어컨 나왔죠. 창문형 에어컨 요즘 대세라고 하던데 이렇게 쭉 나오고 주목할 만한 상품의 영역에 여행용 가방이 쭉 나오고요. 쭉 나오고 쭉 나오고 쭉 나와요. 옛날에 했던 거랑 뭔가 다르네 라고 하는 거죠. 그죠? 네, 옛날에 생각했으면 이제 얘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간쯤에 뭐가 있었냐면 어디 있죠? 방금 봤었는데 내리다가 중간쯤에 있었는데 뭔가 사라졌네요. 네. 여기 있군요. 네. 요렇게 사람들이 예전에는 에어컨 보여주는 거 맞았어요. 캐리어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야. 이 캐리어 브랜드잖아요. 아예 그냥 이 이름을 갖고 태어난 아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걸 검색하면은 너무 에어컨만 나오는 거야.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 판매량이 떨어지기 시작하죠.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노출에 악영향을 받아. 검색 결과 좋지 않으니까 고객이 이탈하기 시작해. 야, 이거는 좀 개선돼야 해. 가중치를 조금 따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라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 여름철 되면 이걸 찾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지거든요. 엄청나게 검색량이 올라오니까 판매량도 그렇고 객단가도 그렇고 노출 기준에서 질 이유가 없는 상황이 오니까 이게 막 위로 치고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뺀 거예요? G마켓이 이렇게 개선하는 거예요. 캐리어 인기 상품 이런 식으로 동일어 검색어에서 뭔가 노출을 바꿔준 거죠. 예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이었냐면 여기다가 이렇게 검색을 넣으면요 11번 같은 경우에 여기 여행용 가방 그리고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뭐 계절 가전 뭐 이렇게 해서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했었죠. 그죠? G마켓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요 밑에 연관 검색어 뿌려주거나 아니면은 검색어에서 위에 여기요. 여기에서 이렇게 아직도 보여주긴 하네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여주거나 여기에서 로고를 띄워가지고 혹시 이걸 검색하신 건가요? 라고 물어본다거나 이런 식의 방식을 택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 방편으로 돌려준다라고 하는 건 저 위에도 있고 검색창에도 있고 검색 결과에도 있고 하면서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검색을 하고 쇼핑을 하면서 불편하지 않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게 플랫폼사가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인 거거든요. 이건 또 모바일로 봤을 때 어떤 식으로 나올까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한 번쯤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가중치나 이런 형태는 이렇게 변경이 되는 거구나. 그러면 내가 판매하는 상품은 각 사이트에서 검색을 했을 때 어떤 형태의 노출의 형태를 띠고 있을까. 그게 검색어 하나뿐만 아니라 대표 명사가 내가 뭐 2개 정도 됐다라고 한다면 메인 검색어 2개에서는 어떻게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에 파생되는 서브 명사에서는 또 어떻게 나오고 그 다음에 나를 지칭하는 고유 명사 나만 이야기하는 내 집에서는 내가 또 어떻게 보여줄까에 대한 생각들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걸 생각만 하지 말고 얼른 검색하셔서 내 검색 결과는 현재 이런 식으로 노출이 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미리미리 좀 파악하실 필요는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요런 거 매우 중요한 걸 지금 설명드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알고리즘을 형성할 때 분류의 기준 카테고리가 첫 번째 그리고 검색을 하면서 나오는 가중치에 대한 어떤 기준, 선호도에 대한 기준, 판매량에 대한 기준 그거에 따라서 뒤섞여서 그 노출의 기준을 형성하더라 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쪽에 오니까 이제 적합도 AI 패턴과 속성 어떻게 보면은 G마켓 옥션은 여기에서 플러스로 상품명에 내가 조합으로 넣어놓은 상품명의 어떤 단어의 조합 이게 검색의 결과로
표현이 되잖아요. 그죠? 이런 식의 표현인 건데, 스마트 스토어나 이제 다른 사이트에 가면은 뭐 등록하다가 갑자기 태그 20개를 넣으라고 하는 것도 있고, 태그 10개를 넣으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상품명에 뭐 길게 넣어봐야 뭐 노출 안 해줘요. 우리는 이미 정해져 있고요. 일단은 본인 상품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속성의 기준, 그 선호도를 작성해서 짧게 표현하세요 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표면에 그 설정해 놓은 썸네일, 정사각형 이미지 아시죠? 1000에 1000짜리 이미지, 그리고 판매가로 형성한 0원짜리 옵션, 그게 반드시 그 상품명과 일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또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점차 그런 전체 사이트가 그런 추세로 가죠. 옵션 짜도 돼. 다만 표현되는 거, 표면에 나오는 거, 상품명, 0원짜리 옵션, 썸네일은 무조건 그 대표 상품으로 하세요 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 얘기는 그렇게 정리를 해야 뭔가 옵션과 단품의 어떤 괴리를 벗어날 수 있는데, 자, 이거는 설명 안 하려고 그랬는데 설명을 좀 해볼까요? 되게 좀 중요한 내용이긴 하거든요. 히스토리를 좀 보면, 우리가 첫 번째 그 인터넷이라고 하는 환경에, 전자상거래 쇼핑을 하러 들어왔을 때 지저분했어, 이런 표현이 맞죠. 왜? 옵션을 엄청나게 구성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죠? 맞죠? 그래서 500개의 옵션을 넣고, 그렇다는 얘기는 500개의 상품이 한 개의 코드에 있다라는 얘기. 요렇게 되죠. 그리고 표명가를 그중 가장 저렴이로 설정해서 썸네일 목록 이미지를 할게요. 상품 이미지는 제일 잘 팔리는 녀석으로 해서 뭔가 고객에게 오해를 불러 일으켰었죠. 맞나요?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러면서 물류가 하면서 너무 깨끗했어. 너무 깨끗해졌어. 너무 깨끗해. 너무 클린해. 너무 클린해가 맞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변하기 시작했죠. 어떻게 해요? 옵션 짜지 마. 추가금 넣지 마. 단품에. 맞아요? 응.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세 페이지가 단품 형태로 그냥 그 상품만 직접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딱 규격화 돼버린 거죠. 근데 여기에서 문제점. 자, 수년간 고객과 판매자는 이게 익숙해. 너무 불편하다는 것도 알면서 계속해. 그런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유가 있었죠. 왜요? 코드 중심의 판매. 샵 중심의 판매에서 코드 중심의 판매로 변화됐다라는 거죠. 상품 코드가 중요한 거야. 브랜드 이딴 거 필요 없어요. 상품 코드 안에 내가 얼마의 구성력을 짜느냐에 따라서 이게 들어와서 나가지 못하고 그냥 구매하게 돼 있는 이런 형태를 이제 체류 시간 뭐 이런 것들을 좀 따져갖고 표현했죠. 그죠? 그래서 딴 데 갈 필요 없어. 한 명한테 가면 다 있어. 막 이런 느낌. 그래서 고객한테 인정을 받으면 그 상품이 그냥 위로 올라가서 뭔가 계속해서 상위권을 유지하는 되게 특이한 형태. 여기서 문제점. 샵 중심 판매, 코드 중심 판매로 변화. 그죠? 요게 하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코드 중심으로 구성된 광고의 편성이 단품으로 변화될 때 그에 맞게끔 같이 변동되어야 하는데, 노출도 그렇고요. 리스팅의 기준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다 그냥 리스팅의 기준도 같이 변동됐어야 하는데 이상하게 등록 기준만 변경되고 나머지는 다 같아. 결론. 그러니 광고비가 분산되고 상품의 실적도 분산되고 비용이 증가되는데 이미지 작성에 대한 부담도 늘어나고. 맞아요? 이런 게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니까 포기자가 발생해요. 제일 심각한 건 이거야. 포기자가 발생한다고. 야, 이거 등록 못하겠다. 이거 어떻게 하냐?
이런 게 발생돼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서 그냥 방관하는 사람이 생겨나요. 안 건드리는 거야. 그냥 해. 에이 모르겠다. 포기자보단 좀 낫긴 하죠. 그리고 수정하는 사람.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서 문제점은 고객이 이거를 딱 바라봤을 때 뭐야 이건 도대체 들어갈 때마다 다 달라. 이게 전체 사이트가 겪고 있는 고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안 되겠다. 표면을 상품명, 썸네일, 상품 이미지요. 그 다음에 옵션에 그 대표, 영원 이거를 동일하게 맞춰. 제가 할 땐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타협점인 것 같아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게 이런 히스토리를 갖고 있는 전자상거래 그게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나라만 이래. 실질적으로. 근데 저는 좋다라고 봐요. 어차피 이 표면을 보고 클릭이라는 걸 하는 거잖아요. 고객이. 클릭을 받기 위한 어떤 행위잖아. 근데 이 클릭을 할 때 이상한 거 해놓잖아요? 어차피 클릭 못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베스트 상품을 걸어놓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 기준으로 해갖고 뭐가 파생될 거냐면 이제 옵션이 파생될 거고 뭐 추가금도 파생될 거고 구성이 파생된다고 할게요. 구성과 개수가 막 확장되기 시작할 텐데 요렇게 되면서 이제 뭐 선호도가 갈리는 거죠. 그죠? 그거에 따라서 뭐 표면이 바뀔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거 못 바꾸게 해놓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최초 구성을 좀 잘해야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은 저는 이게 합리적이라고 봐요. 지금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겪어지면서 뭔가 달라야 되지 않을까 우리는 조금 다른 노출을 가져가야지 했던 것들이 어느 정도 요즘에는 좀 절충된다?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예, 그렇게 좀 변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장 하면서 22분을 했네요. 죄송합니다. 네, 빨리 갈게요. 노출 점수는 근데 유튜브 각은 뽑은 것 같아요. 네, 요걸로 오늘은 유튜브를 메인으로 해갖고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노출 점수는 등록 점수 더하기 판매 점수다. 그래서 등록을 잘해야 이제 판매 점수가 붙어서 노출 점수가 좋아지는 거죠. 경쟁의 끝에 가면 결국엔 판매 점수는 거기에요. 운영 점수 거기도 거기야. 옆집이랑 나랑 거의 비슷하게 팔아요. 그때부터 이제 등록 싸움 또 되는 거지. 누가 더 최초에 등록을 잘해놨냐. 이 이제 형태겠죠. 그죠? 그리고 지마켓 옥션 실론과 인터파크는 3일간의 입금 줬음 입금해. 짧게 잡은 겁니다. 보통 이제 3일에서 7일이라고 하거든요. 그때 들어온 주문 건수와 매출액을 보겠다. 어느 게 더 중요하냐? 매출액이 중요하다. 무조건 매출액이다. 왜 이러냐? 예전에는 주문 건수를 어느 정도 가중치를 많이 줬어요. 그랬더니 막 1,000원에 등록을 해놓고 그거를 막 엄청나게 가결제를 해놓고 1,000원으로 사람을 쫙 끌어당긴 다음에 갑자기 그거를 얼마로 바꿔요? 15,000원 이렇게 바꿔버려. 그러면은 저 노출이 그냥 1등이 되는 거야. 이 방지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출액이 중요해. 가중치가 훨씬 더 중요한 걸로 변경이 된 거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되게 오래된 역사죠. 네, 옛날 얘기입니다, 이거. 그다음에 서비스 점수, 배송, 응대, 후기. 배송을 잘해야 돼요. 근데 못하는 사람 없잖아요. 응대도 24시간 안에 해야 돼요. 다 하시잖아요. 후기도 보통 이상을 받으셔야 돼요. 고객이 주잖아요. 설마 이 세 개가 이상하면 그 상품은 안 팔고 그 판매자는 판매를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서비스 점수는 기본적으로 운영하면서 나옵니다. 이 두 개가 운영 점수예요. 등록할 때 받을 수 있는 거는 고객 혜택. 저번 시간에 누가 물어봤죠. 판매자 할인하면 노출이 영향이 좋습니까? 네. 제가 그래서 10%에 3점 정도 받는다. 물건 한 개 판 기준 뭐 이 정도 된다. 이런 얘기들을 좀 그냥 넌지시 해드렸는데 맞아요. 그래서 판매자 할인이 가장 큰 점수. 리스팅 광고는 뭐예요? 보셨던 아까 주목할 만한 상품이다 영역에 노출될 수 있는 포커스나 프리미엄 이런 것들 얘기하죠. 그리고 검색 정확도 지수는 제가 이제 사전에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 네 가지가 부합을 해서 등록을 잘 해놓고 그 다음에 판매 점수가 붙어서 노출의 기준을 만들어낸다. 이게 지마켓 옥션 이렇게 됩니다.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클릭수, 실적 지수 막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왜 톡톡 메시지 이런 거 보면은 유효타 뭐 300타, 1000타 뭐 우리는 뚫리는 길을 찾았다, 새로운 로직에 적응했다 뭐 이런 거 엄청 오잖아요. 클릭만 해도 올라간다는 얘기가 있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근데 한계가 있어요. 그 클릭이 엄청나게 많아졌다가 어느 순간 클릭이 줄어들잖아요. 네, 그러면 노출 사라지는 거죠. 그다음에 클릭 대비 실적이라고 하는 건 전환율 자체도 본다라고 하는 거죠. 뭐 애널리틱스 보신 분 아시겠지만 반송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다 합쳐져서 결국에는 노출의 기준을 만드는데 그리고
여기 밑에 보니까 뭐 이런 것도 있네요. 구매 평수. 여기에도 있죠. 그죠? 서비스 점수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G마켓 옥션도 구매 평수라고 하는 게. 특히 그 사진 후기요. 상당히 좋아합니다. 네. 그리고 상품명의 SEO 스코어 패턴인데 여기 이제 검색 기준. 그죠? 뭔가 다르죠. 그죠? 그래서 G마켓 옥션에도 제가 짧게 상품명을 작성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이 부분 때문에 물어보시는 건데 전혀 다르다고요. 우리는 G마켓 옥션에서도 잘 팔아야 되고 네이버에서도 잘 팔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백날 여기에다가 패턴 맞춘다라고 해도 쇼핑이라고 하는 공간에 상위 노출이 되기가 되게 힘든 구조를 만들어 놨잖아요. 사실은 뭐 그들은 부정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일단 G마켓 옥션에 맞춰갖고 상품 각 사이트 기준으로 맞춰서 상품 등록을 하고 그거를 가격 비교로 묶는 게 요즘에 판매하는 방식 중에 하나다. 아니면 그냥 다 각계 전투를 해라. 뭐 이런 것들이 있죠. G마켓 옥션 상품 노출 지수에 제가 거짓말한 거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죠. 적혀 있습니다. 적혀 있어요. 그리고 검색 정확도는 카테고리, 키워드의 특성 및 운영 방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각 조건마다 일정 점수가 부여된다. 아까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카테고리랑 키워드의 어떤 연관에 대한 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서비스 점수에 지금 빠져있는 게 고객 만족 우수라고 하는 판매자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요 세 가지 점수를 다 90점 이상으로 받는 거예요. 이행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거기에 플러스로 월 기준 1000만 원 이상의 매출 그리고 300건 이상의 포장 택배요. 네. 요렇게 하게 되면 그것까지 만족을 했을 때 고객 만족 우수 판매자다라고 해서 메달이 하나가 달립니다. 그 점수는 노출에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성실한 판매를 하셔야 된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 고객 만족 우수 판매자는 상당히 상위에 올려줘야 되는 그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어저께 되게 오랜만에 제가 신상품 런칭할 게 있어갖고 제가 크몽 들어가 봤거든요. 상세 페이지 좀 의뢰해보려고. 결국에는 안 하고 나왔는데 거기에 보니까 거기도 프라임이라고 하는 판매자들이 있다만요. 그게 뭔가 이렇게 봤더니 막 그 평이 좋고 그리고 거래에 문제가 없고 결과물이 좋고 과정도 좋고 뭐 이런 사람들을 우대해주고 어차피 서비스가 좋은 거잖아요. 그렇다라는 얘기는 G마켓 옥션 안에서도 저런 이제 판매를 오래 했던 오래 하지 않았던 그냥 저 점수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 어떤 뭐라 그럴까요? 저걸 부여하는 그 기준 자체를 조금 손보긴 해야겠지만 뒤에 설명하겠지만 그걸 손보긴 해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저 점수의 기준을 높여줘야 판매자들이 더 열심히 한다고요. 네. 그래야 마켓 자체도 좋고 그 서비스로 인해서 고객이 만족을 하겠죠. 그죠? 아, 이 정도의 수수료를 내고 내가 여기서 판매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이런 서비스를 믿고 오는 고객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 서비스 점수에 조금 초점을 맞추는 게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고 넘어가 보죠. 그래서 영역별의 PC 노출입니다. 보면 일반 상품이 있고요. 주목할 만한 상품이에요. 이거 아까 같이 봤잖아요. 이거 끝나는 지점에 일반 상품이 있어요. 우리가 최초에 등록하면 일반 상품인 거예요. 보이지도 않아요. 우리가 언제지? 제가 이번 달 첫 방송 아니면은 상품 등록 때 그냥 이거 등록만 해놓고 판매량 나올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 계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부연 설명을 드리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힘들다. 그게 이제 가격 비교가 좀 타갖고 이제 쿠폰 적용돼서 판매되는 경우 아니면 실질적으로 순수하게 G마켓 옥션에서 일반 상품으로 구매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는 딱 하나의 경우다. 어떤 경우? 판매자들이 없어서 그냥 노출이 1페이지에 되는 경우. 그 경우는 판매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판매되기 힘들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판매자들이 많이 없어서 내가 일반 상품인데 1페이지에 노출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거기에 뭐가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다. 인기가 좋지 않은 상품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회수는 작다. 찾는 사람이 그만큼 매우 적다. 근데 내가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G를 밟았는데 그게 나다. 인정? 네,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일반 상품으로 등록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매량이 어느 정도 나오면 이제 포커스나 프리미엄 이런 것들을 달아주는 거죠. 달아줘서 주목할 만한 상품이의 영역으로 구자를 이동시킨 거를 광고로 분산시켜서 여러 영역의 노출을 더 시도를 했더니 판매량이 쭉 하고 올라오는데 자, 광고를 하면 무조건 판매량이 올라가냐?
아니라 그랬죠. 그죠? 자, 광고라면 뭐가 발생된다고요? 매출이 발생되나요? 광고는 노출이죠. 그죠? 그래서 광고는 또 클릭도 아니에요. 클릭도 아니란 얘기죠. 무조건 광고는 그냥 노출입니다. 노출. 그래서 사람들이 내게 마음에 들면 클릭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노출을 했는데 야시시 노출을 했는데 클릭을 받지 못했다. 뭐가 문제가 있다 그랬죠? 썸네일, 가격, 상품명, 배송 방식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 자, 클릭을 받았는데 구매가 일어나지 않았다.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상품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네, 그걸 고른 내 눈에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더 이상 얘기하지 않을게요. 왜요? 마음이 아프니까요. 네, 이렇게. 그래서 잘 선택한 상품이 잘 팔리더라. 아이템이 알아서 마케팅을 하더라. 뭐 이런 얘기죠. 그리고 우측에 있는 건 어차피 실버 거니까 뭐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어차피 똑같은 구조예요. 그리고 옆으로 넘어오니까 이제 모바일이에요. 상단이 사라졌어요. 상단이. 뭐가 사라진 거지? 파워 상품, 추천 상품 5구자 이런 애들이 사라진 거예요. 싹 사라졌어. 어디로 갔지? 찾지 마세요. 사라진 겁니다. 그냥 없어진 거예요. 영역 자체가. 그래 놓고 노출이 조금 바뀌었는데 먼저 둘러보세요 보니까 똑같아요. 그죠? 파워 클릭은 변하지 않아. 근데 오늘의 상품 이용료가 어디로 갔죠? 아래로 내려간 거예요. 네, 아래로 이렇게 내려간 거야. 그리고 뭐가 올라왔죠? 또 클릭 광고가 올라온 거죠. 전체적인 추세가 이렇다는 거죠. 클릭 광고가 위로 올라오는 형태. 왜인지는 설명 안 합니다. 네, 마음속에 있어요. 마음속에 막 울부짖고 있지만 제가 여기서 말을 할 수는 없어요. 뭔지 아시겠죠? 제 눈을 보세요. 뭘 설명하고 싶은지. 그죠? 왜 클릭 광고가 위로 올라올까? 모바일에서 조회수가 많고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전체적인 추세라는 거죠. 상품 노출 지수는 뭐냐? 옥션에서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옥션에서 조금 다른 게 여기에 이제 무료 배송이 있고 뭐 배송 스코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배송 스코어는 뭐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고요. 무료 배송은 좀 신경 쓰시는 분들이 있죠. 계속 물어보시더라고. 저번에도 선결제보다 무료 배송이 위에 나오나요? 네, 맞아요. 무료 배송이 위에 나온다니까요. 그 점수 가중치가 있어요. 근데 결국엔 내가 판매를 할 때 분위기를 보는 거지 무조건 무료 배송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없더라. 그죠? 근데 스마일 배송이나 이런 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무료 배송이 필수죠. 왜 그렇다 그랬죠? 혹시 기억하시는 분? 스마일 배송으로 넘어오면 무료 배송은 필수야. 왜 그럴까요? 스마일 배송 홍보는 아니고 저번에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누긴 했었는데 혹시나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코멘트 팁 드리는 거야. 스마일 배송은 왜 무료 배송이 유리할까? 기억나시는 분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제가 봤을 때 한 거의 5분 동안 침묵이 일어날 것 같긴 한데 기억을 못 하실 거거든. 왜 스마일 배송은 무료 배송이 좋을까? 모르죠? 장바구니 비우기라고 하는 걸 아세요? 그 배송비 없애기? 배송비 없애기라고 하는 그 스마일 배송의 구자가 있어요. 그래서 착불 선결제 상품들을 무료 배송 상품으로 합보당 될 만한 것들을 이렇게 낀 게 맞죠. 그렇기 때문에 무료 배송을 되게 선호하는 기준이 일단 첫 번째 이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스마일 배송에서 매주 하는 행사가 있어요. 슈퍼딜 행사가. 그 행사에 나가서 나가는 조건, 나가는 첫 딜의 무조건 조건이 무료 배송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 딜이 첫 번째로 잘 되면 그 다음에 앵콜 딜을 나갈 때 무료 배송 구자랑 그 다음에 그 전용단 이런 데 노출이 되기 시작해요. 알죠? 매출 기준? 그리고 그게 또 한 번에 성공을 거둬서 뭐 이렇게 매출이 어느 정도 매출의 이상이 나오면 이제 막 메인에도 나오고 막 이런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이 상품이 점점 더 잘 팔리는 기준이 막 만들어지는 거야. 이해하시나요? 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스마일 배송은 무료 배송이 유리합니다. 선결제를 하시는 거 아닙니다. 네. 무조건 무료 배송 이렇게. 어차피 뭐 판매가에 녹이시잖아요.
네. 그리고 스마일 배송 우리한테 얼마를 가져간다? 2,000원을 가져가죠. 그죠? 무료 배송인데 엄청 좋잖아요. 원래 우리 무료 배송해도 원래 우리가 계약한 택배비를 녹이시잖아요. 판가에. 아닌가요? 그렇게 양심이 있으신가? 뭐 공식적이니까 우리는 뭐 진짜 서비스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는 없잖아요. 공식이어도 어차피 녹이잖아. 근데 스마일 배송이 무료 배송으로 등록을 해놔도 이제 거기에서 이제 2,000원은 차감이 된다. 요거는 뭐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죠? 넘어갑니다. 자, 이거는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것 중에 이 신용 등급이야. 신용 등급. 파워 딜러를 무조건 달아야 될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지만 필요 없다. 안 해도 된다. 그냥 일반 딜러면 된다. 불량만 아니면 된다. 마이너스 5점 미만에 마이너스 30점 이하잖아요. 저거는 주문 들어오면 혼자서 계속 품절 걸고 있는 거야. 주문 안 하고. 그리고 또는 주문 들어오면 그냥 방관하는 거야. 들어온지도 모르고. 그런 사람들이 불량 딜러가 됩니다. 최악의 경우죠.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면 웬만한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세 개 중에 하나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옛날에는 또 그게 있었어요. 파워 딜러만 정산을 조금 빨리 해줬었어. 배송 완료 후 8일. 근데 지금 일반 딜러까지 전체 그냥 다 동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신경 쓰실 이유가 별로 없어. 그냥 알아서 하다 보면 생겨. 근데 기준은 설명드리면 한 개 팔거나 내가 한 개를 구매해도 1점이 생기는 거야. 예. 그러면 순수 판매로만 내가 400점을 만들 거야. 나는 그 지마켓에 셀러를 하려고 들어오면서 가입을 했어 라고 하면 0점이잖아요. 0점에서 400점이니까 400개의 물건을 팔면 그냥 알아서 파워딜러인 거야. 그리고 그거를 유지하는 거는 한 달에 10개만 팔면 유지가 된다는 얘기죠. 추천 점수도 50% 이상이면 된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네. 굳이 이걸 꼭 따라야 되냐? 뭐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알아서 하면 되죠. 그리고 고객만족 우수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요거야. 매달 1일에서 말일까지의 판매 금액 및 CS 평가로 선정해서 매월 8일날 이거를 반영해 주겠다 이 얘기죠. 그렇게 해갖고 요게 뭐가 붙어? 요게 붙는 거야. 멋있죠. 네. 형태가 좀 달라진 걸로 아는데 지금 얘네들이 일로 붙었죠. 그죠? 옛날 장표라 그러는데 요렇게 붙어 있습니다. 네. 괜찮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옥션 같은 경우에는 얘를 또 뭐라고 부르냐? 최우수 판매자 프로그램 뭐 이렇게 부릅니다. 조건은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네, 이렇게 돼요. 11번가는 어떻게 돼요? 랭킹순 이 두 번째 보시면 되죠? 똑같습니다. 지금 빨리 눈으로 익히세요. 네, 똑같죠? 네, 똑같아요. 다른 게 없어요. 똑같습니다. 넘어갑니다. 네이버는 어때요? 아까 이야기했던 검색어에 대한 상품 정보, 연관도, 카테고리, 선호도 계속 설명한 거죠? 그죠? 네, 같아요. 거의 비슷한데 자 여기에 뭐가 붙었다? 이게 붙었기 때문에 검색의 조합이 아니라 선호도의 패턴이다. 이렇게 부른다. 뭐 이 정도만 얘기했는데도 이해를 하셔야지. 이거 뭐 더 설명해 주세요. 이러면 안 해줍니다. 네.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예요. 네이버의 카탈로그 들어보셨나요? 가격 비교라고 하는 거죠. 가격 비교. 그래서 이 6가지 항목을 동일하게 5가지만 요즘엔 동일하게 하셔도 돼요. 썸네일 이미지, 상품명, 제조사, 브랜드, 모델명. 근데 지마켓 옥션에 상품을 등록할 때 웬만해선 제조사 등록은 하게 되죠. 브랜드나 제조사 둘 중에 하나. 근데 거의 브랜드야. 그러다 보니까 제조사랑 모델명 사실 빠지는데 그래도 제조사는 하니까 모델명은 등록할 그 건덕지가 없잖아요. 일반 상품에선. 빼요. 그러면 결국엔 썸네일 이미지, 상품명, 제조사, 브랜드 이 4가지가 동일하게 맞춰져서 상품 등록이 됐을 경우에 쇼핑에 어느 날 갑자기 싹 하고 상품이 노출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 상품이 최초에 이렇게 등록을 하면 샥 하고 묶입니다. 그럼 시간이 지났어. 시간이 지나면 얘는 등록일이 예를 들어서 22년 5월이고 얘는 22년 6월이고 쟤는 22년 7월이야. 그러면 등록된 기준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분기마다 쇼핑이 가격 비교를 묶을 때가 있어. 그때는 묶일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전에는 웬만해선 잘 안 뭉치죠. 그죠? 그럴 때는 뭐 쇼핑 파트너존에 이제 해가지고 가격 비교 좀 생성해 주세요. 뭐 이렇게 생성할 수는 있지만 그건 약간 인위적이기 때문에 그게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인기 엄보화가 적용된다라고 하는 건 조회수가 많은 카테고리 기준 이야기하는 거고, 요청에 의한 가격 비교 생성, 요거는 브랜드 권한자가 생성을 하는 형태를 이야기하는 거고, 얘는 자동 가격 비교, 얘는 수동 가격 비교. 판매량이 없거나 클릭 로그, 구매 로그가 적은 상품은 가격 비교가 생성되지 않는다. 요청을 해도 안 만들어주고요, 브랜드 권한자임에도 안 만들어주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인기가 얼마나 없으면 너는 안 만들어줘, 너넨 없어도 돼, 그냥 너넨 알아서 팔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주 그냥 웃기지도 않죠. 내 상품인데, 내 상품 내가 해달라는데 이상한 시스템 만들어갖고 내가 브랜드 권한자고 내가 만든 상품인데 내 거 해달라는데 왜 안 해주는 거야. 보통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도 안 해줘요. 네, 굉장히 미개하죠 사실은. 네, 미개한 약간 뭔가 대화입니다 이 대화는. 그리고 최저가 기준으로 상품이 묶여요. 묶인 상품은 해제가 불가하지만 신고하기 버튼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혹은 우리가 상품 등록할 때 세 번째 단에 이제 정보를 넣을 때 가격 비교를 노출할 거냐 노출하지 않을 거냐라고 하는 건데, 노출 안 함 해놓고 다 빼버리면 그냥 가격 비교 알아서 해체되고 뭐 이런 것들이죠. 위험 요소는 상품이 갑자기 노출 순위에서 제외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왜? 최저가 기준으로 묶이기 때문에 조금 난잡한 상품명을 작성해 놓은 상태였다. 패턴에 안 맞아. 패턴에 자꾸 안 맞아서 이 노출 순위가 제외되는데, 그 사이트를 내가 최저가 기준으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걔 기준으로 뭉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날아가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 엉뚱한 상품명 적용으로 인해 노출 순위 제외,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철저한 가격 비교 상품이라고 하는 게 있죠. 브랜드 상품, 그리고 단품 상품, 보통 가전에 있죠. 웬만한 거는 전부 다 가격 비교잖아요. 그래서 디지털 가전을 기준으로 모든 어떤 시스템이 형성돼 매출액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가전을 가져가는 사이트가 1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매출 1등이다. 뭐 아무리 다 잘 팔아봤자 결국 냉장고 수천 대 파는 게 훨씬 더 매출에 이익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가전을 가져가는 게 1등이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옛날 얘기긴 하죠. 그죠? 요즘엔 근데 생각해보자. 뭘 가져가면 1등일까요? 뭘 가져가면 1등이라 생각하세요? 이익 생각하지 말고 매출만 생각했을 때 도대체 가전 말고 뭘 가져가면 1등일까? 저는 마음속에 있거든요. 항상 그 군집이 움직일 때 사이트 선호도의 기준이 바뀌어요. 그 군집이 움직일 때 우린 다 알고 있어. 누구라고 말을 못할 뿐이지. 누군지 알아요? 어느 군집인지? 항상 어떻게 보면 이 시장을 만들어낸 사람들이기도 해요. 그 군집이 실제로 그 군집이 대를 이어서 똑같이 움직이기 시작해. 그 군집은 건드릴래야 건드릴 수도 없어. 뭐게요? 패션? 또요? 테니스 사장님이 패션이라고 얘기하셨어. 한번 상상의 나래를 좀 펼쳐봐요. 이 정도는 알아야지. 그냥 감으로 알아야지. 그 사람들 아닐까? 이렇게. 식품 아쉽죠? 인플루언서, 아니 카테고리로 저렇게 테니스 사장님이나 지연님처럼 패션, 식품, 디지털, 가전, 뭐 또 뭐가 있을까요? 가구, 그다음에 뭐 헬스, 레저, 어디가 의류, 또 패션이잖아. 근데 패션이잖아. 그것도 어디가 움직이면, 그 카테고리가 움직이면 다 딸려가요. 그냥 지금 말씀하신 카테고리가 다 딸려가. 어디게요? 육아용품이죠. 육아용품. 최초의 G마켓이 성장을 할 때 패션하고 뷰티로 성장한 거 맞아요. 쫙 하고 식품도 있었죠. 마트온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쫙 하고 성장해. 그 사람들이 20대에 일어난 일이에요. 20, 30대. 그 사람들이 베이비 부머 세대라고 부르잖아요. 뭐 어디 가면 막 전중열관 상님 이런 강의 베이비 부머, 강신종 대표님도 그거 강의할 때 베이비 부머 엄청나게 어느 책에 봐도 베이비 부머 세대 막 이런 거 많잖아요. 20, 30대가 인터넷을,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40대만 가도 무슨 쇼핑이야 인터넷으로 못해요.
못한다니까? 그분들이 지금 다 55, 60대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들 막 이렇단 말이야. 못하시 아직 되게 서투르시잖아요. 그 당시에 인터넷 보급식인데 뭘 해. 아무도 못하지. 결제하면 튀는 놈들도 있었다니까? 불안해서 못해요. 그들은 이미 가진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상대적으로 막 안정적이진 않은데 뭔가 그래도 새로운 거에 대한 거부감이 없는 밀레니엄 세대라고 불렀던 X세대, 오렌지족 이런 분들이 이제 탁 하면서 나타나갖고 인터넷 성장시키죠. 그때 이제 패션 말씀하신 식품도 사실상 그때 잘못 먹으면 이상하니까 못 먹었어요. 못 믿었어. 그냥 의류야.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 또 화장품도 그거 어떻게 써? 못 썼죠.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너무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패션만 남아 있었어. 그게 쫙 하고 와서 안정기 10년을 거치면서 어떻게 될까요? 현재 나이로 40, 50대입니다. 쫙 성장하면서 그분들이 다 어떻게 됐죠? 엄마가 됐죠. 그래도 베이비 부머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자란 세대가 그 아랫세대, 지금 말씀하신 30, 40대. 그러면 30대, 40대, 50대, 60대까지 좀 가는 건 오바마죠? 인터넷을 떠나죠. 그 정도 가면. 30대, 40대, 50대. 이 군집이 움직인다니까요. 엄마들이 움직여. 부모들이 막 움직여. 그게 뭐예요? 유아용품이에요. 그러면서 그 시대에 내가 한 4, 5년 동안 익숙한 그 쇼핑의 경험이 그 서비스가 결국에는 10년 대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걸 사이트의 성장 동력이라고 불러요. 성장 동력, 원동력은 아니죠. 성장 동력. 그래서 이게 젊은 세대를 어떻게 같이 막 어울리면서 뭐 돈이 안 돼도 매출이 막 안 돼도 어떻게 하면 젊은 세대들이 우리 사이트에서 뭔가를 잘할까? 결국에 매출은 30, 40대가 일으키지만 20대를 위한 우리는 뭘 하고 있었을까 되게 중요해요. 그게 10년 대계예요. 그런 것들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뭐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죠? 군집이 디지털 가전 막 이렇게 얘기하다 그랬구나. 결국에는 그 육아가 움직인 쪽에 어딘가를 잘 보시면 지금 그 사이트가 지금 1등입니다. 뭘로 그걸 데려갔는지도 좀 막 봐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인 거예요. 그러면 고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쇼핑의 소비 패턴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내 상품을 만났을 때 과연 다른 쇼핑의 태도를 보일까? 아닐걸요?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시작으로 잘 생각을 해보시면 상품에 대입을 해놓고 마케팅을 좀 구상을 해보고 이러면 어느 쪽으로 가는 게 또 맞겠구나라는 약간 일말의 뭔가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다음에 요거는 이제 뭐 보면은 가격 비교가 이렇게 낑기죠. 막 낑겨요. 이렇게 낑긴다고. 이게 낑겨갖고 그 사이트로 이동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의 가격 비교의 형성, 뭔가 브랜드화 시킨다라는 뭐 필수적인 요건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뭐 필수는 좀 아닌가요? 요즘에 선택적이라고 말 바꿀게요. 필수는 아니죠, 뭐 솔직히. 그래서 고객이 무언가를 할 때 내가 끌어올릴 거야. 고객이 무언가를 할 때 내가 끌어올려서 더 잘 보이게 만들고 싶어. 그게 이제 상위 노출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사실 뭐 그런 게 뭐 어딨어요. 시스템이 알아서 하는 건데. 근데 그 시스템이 보여줄 때 우리가 그래도 조금 더 간소하게 순서에 맞게끔 해야 비용을 조금 더 세이브하고 최적화할 수 있으니까 일반 상품으로 시작하죠. CPC나 CPP 아까 이야기했던 뭐 먼저 둘러보세요. 오늘의 상품이에요. 뭐 이런 것들 있죠. 이 상품은 어떠세요? 이런 것들 그런 영역에다가 먼저 광고를 해요. 주목할 만한 상품이다 영역에다 먼저 이동을 시키지 말고 분산부터 먼저 하라고요. 분산을 시켜서 고객을 끌어당겨 봤더니 일정 판매 건수나 매출액이 유지가 돼. 그러면 그때서 포커스나 프리미엄을 적용시키면 노출이 확 하고 좋아져요. 그러면서 조금 더 상위 키워드의 광고를 더 확장시키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그런 다음에 몇 개 팔렸을 때 몇 등, 몇 개 팔렸을 때 몇 등,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야 돼요. 어느 정도만 팔면 이 순위권 안으로 들어가는구나. 한 사이트에 고정적으로 트래픽을 밀어줄 필요는 사실상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몇 개 팔리면 몇 등 간다 정도를 알고 있으면 자, 이거 볼게요. 예를 들어서 11번가에서 판매량을 이렇게 해놓고 최저가를 찍어줬더니 지금 1,000원 싸잖아요. 딱 봐도 1,000원 싸게 해놨더니 사람들이 11번가로 쫙 몰려 들어갔어. 그랬더니 한 4, 5개 막 부정적으로 막 나와. 그런데 11번가는 뭔가 상위권이야. 1페이지 막 5등 안에 들어가 있어. 이걸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요? 필요 없어요. 1,000원 차이로 바꿔주는 거야, G마켓을. 그럼 G마켓이 또 순위권으로 쫙 하고 올라가겠죠. 그죠? 각 사이트의 트래픽은 있지만 내가 이거를 가격 비교를 통해서 분산을 조금씩 시켜주는 거라고요.
그러면 경쟁사가 조금은 나보다 세 보여도, 결국 내가 후발주자니까 경쟁사가 나보다 조금은 세 보여도 원래 각 사이트에서 발생하는 트래픽 플러스로 내가 쇼핑, 가격 비교해서 데려온 고객이 더 있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앞지를 수 있는 무언가가 생겨요. 클릭수로만. 이해하세요? 네. 그래서 마케팅 잘한다라고 하는 건 시스템 잘 이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뭐 팔리고 후기 남겨지고 하는 건 그 아이템이 가지고 있는 힘이잖아요. 그럼 내가 런칭 시점에 그걸 내가 얼마나 신경 썼냐의 차이점이지, 내 상품이 진짜 이상해서 뭔가 막 진짜 막 내가 좀 이상해서 막 내는 거는 이러나? 이런 생각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상시적인 클릭을 받을 줄 안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정해놓은 카테고리, 정확한 카테고리, 아까 이야기했던, 그리고 그로 인한 검색 선호도, 맞죠? 그리고 그게 밖으로 나가져서 가격 비교를 형성하더라. 맞아요? 이 굴레가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고객이라고 하는 숫자를 만들어내더라. 고객이 검색하고 광고 보고 행사 보고 가격 비교 와서 내 이미지랑 게시글 보고 온오프 비교해보고 다시 또 검색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걸 계속 순환하는 거 아닌가요? 나는 이걸 하고 있는 건데 고객은 이걸 하고 있다고요. 이해하세요? 전자상거래 분야의 멀티버스를 설명하는 사람이 저라니까요. 맞잖아. 전자상거래 멀티버스 설명한 거 지금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거 멀티버스야. 마블이 나 데려가야 돼. 이렇게 판매자는 이걸 하지만 고객은 이걸 하더라. 다른 공간에서. 결국엔 그걸 위해 우리가 이런 행위들을 하더라. 맞잖아. 진짜 아니라고 아무도 못할걸? 이게 제가 만든 이론이에요. 이거 내 그린 거잖아요. 못하는 PPT로 그린 거잖아. 이거 내 책에도 있거든. 사파를 넣어야 되는데 뭘 넣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솔직한 얘기로. 책에 사파를 넣어야 돼. 강의하는 사파를 넣어야 돼. 이게 나 잘 못하는데. 그때 미리 캠퍼스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래 막 이거를 탁 해갖고 만들어서 혼자 되게 흡족해 했어. 저 라인 있죠? 어떤 라인이냐면 요 라인에 되게 흡족해 했어. 말도 안 되죠. 근데 그냥 써요. 네. 이렇게 돌아간다 라고 하는 거. 공지사항 봐야 되는구나. 공지사. 제가 놀란 거는 이런 거예요. 이거는 다 이해하셨잖아요. 그죠? 25일날 화요일 오전 8시 경에 시원하게 12시에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죠? 26일날 확인하시면 돼. 2.0에 뭔가 되는데 추가금을 붙이지는 못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13인치, 15인치, 17인치 이렇게 나눠가지고 다 가격이 다르니까 나눠서 색상별로는 이렇게 해놓고 그룹을 짜라는 거야. 그러면 그 그룹을 짜놓으면 그거에 대한 어떤 마케팅의 형태를 조금 변경해 줄 것 같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디에서 조금 발견을 하냐면 오늘자 공지거든요. 좀 방송 들어오기 전에 공지사항 확인하는데 이거 조금 놀랐어. 이거 오늘자죠? 19일.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는 골프 카테고리에서 뭘 팔진 않으니까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와, 이런 적이 있나요? 이거 지금 그러니까 지금 스마트 스토어도 이렇게 안 해요. 옛날 진짜 스토어팜 시절에 막 엄청 키울 때 매니저들이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와, 진짜 소통 잘한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안 하잖아요. 네, 뭐도 없고 사실 행사 잡기도 거긴 힘들고. 근데 지마켓은 사실 이런 형태를 떼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넌 이건 너무 소름 돋았어. 읽으면서 골프 수요가 급증하면서 로스트볼에 대한 수요도 많아짐에 따라 아이템을 찝어준 거잖아. 카테고리 MD가 지마켓은 셀러의 매출 신장을 위해 네이버 쇼핑에서 로스트볼 가격 비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딱 하면서 근데 이런 정보들이 우리는 필요하다. 이런 적이 없었는데 패턴을 맞춰서 등록을 좀 해달라. 오늘 설명한 겁니다. 네. 그래서 슉 내려보면 이런 식이죠? 그죠? 저는 오늘 하루 종일 이걸 설명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쭉 내려와서 이건 뭔지 잘 모르겠고 문의사항을 일로 해달라. 와, 이건 더 소름이야 진짜로. 이런 소통을 하는 매니저님이 계신다. 야, 어떻게 생각해요? 채팅창에 빨리 박수. 야, 진짜 감동. 와, 난 역대 제가 그렇게 저 10년째구나. 2010년도에 창업해 12년째군요.
와, 12년째 제가 공지사항에서 이런 소름 돋는 걸 제가 처음 봐갖고 머리가 약간 쭈뼛쭈뼛 쓸 정도였어요. 와, 감동, 감동. 아, 이름을 쓰진 않으셨지만 진짜 인정. 20대 어떻게 하더라?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아무튼 인정. 와, 진짜 최고. 쌉 인정. 장윤정님이 트로트 가수죠? CPC, CPP 광고 구매 일어나면 CPP, CPC 광고 안 하고 포커스 프리미엄 넘어간다는 뜻인가요? 아니죠. 더 붙이고 더 붙인다는 개념인데요. 네. 광고는 유지하시고 그 광고는 더 확장성 있게 가시고요. 그리고 포커스 프리미엄을 달아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네, 추가로. 그리고 CPC, CPP 하고 구매 일어나면 프리미엄 포커스 같이 그 말이죠. 네, 더 확장한다는 얘기야. 옛날 같은 경우면 진짜 옛날 같은 카테고리에 그래도 고객이 인입이 굉장히 많았을 시절 그땐 카테고리 광고까지 하라고 확장하라고 막 그리고 메인 광고로 또 넘어가라고 막 이렇게 하긴 했죠. 실질적으로 클릭이 막 늘어났었으니까 매출도 그렇고. 근데 지금은 카테고리는 큰 힘이 없고 메인 배너는 너무 아래쪽으로 쳐져서 지금은 검색 기반의 광고만 하시는 게 좋다. 근데 그게 내가 얼마의 노출의 그 구조를 잡아갈 거냐 저 위에 싸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광고는 언제죠? 다음 시간이잖아요. 목요일 2시부터 그 김대웅 차장님이 설명을 해주실 거기 때문에 그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들으시면 더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퀴즈를 내려고 하는데 퀴즈를 뭘 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요. 용어에 대한 게 헷갈리더라고. ESN 플러스의 마지막에 부가 서비스 적용을 할 때 거기에 포커스 프리미엄이라고 돼 있지 말고 그러면 주목할 만한 상품이에요를 달아주세요라고 해야 되는데 프론트 페이지 고객이 구매하는 데는 주목할 만한 상품이에요 라고 적어놓고 ESN 플러스의 광고 부가 서비스를 적용할 때는 포커스 프리미엄이라고 해놓으면 신규 판매자가 도대체 저기다 노출을 하려면 나는 뭘 해야 될까? 이렇게 되잖아요. 오늘은 조금 꼬았습니다. 설마 틀리시는 분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화면 돌립니다. 주목할 만한 상품이에요 영역은 G마켓에서 어떤 광고를 얘기하는 걸까요? 1번 포커스, 2번 프리미엄, 3번 플러스, 4번 포커스 플러스. 음정에 흔들림이 없었죠? 그죠? 왠지 정답인 것 같은 거에 약간 뭐 3번 플러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정확한 톤으로 주목할 만한 상품이에요 영역은 G마켓에서 어떤 광고를 얘기하는 걸까요? 1번 포커스, 2번 프리미엄, 3번 플러스, 4번 포커스 플러스. 안 낚이시네. 전혀 안 낚이셔. 아쉬운데요? 네. 짝짝짝. 누군가요? 다 맞히셨네요? 정답을. 테니 대장님 하나 드리고 그 다음에 지현님 오늘 처음 뵈서 드리고요. 황종훈님도 저는 처음 뵙는 것 같아서 드릴게요. 알위젤은 제가 알기로는 용차장님 방송에 오셨던 분이에요. 그죠? 네, 맞아요. 네. 그렇게 드릴게요. 체크를 해주세요. 테니세상, 지헌, 황종훈. 네. 영어로 황종훈. 황종헌일 수도 있는데 일단은 황종훈. 네. 그렇게 됩니다. 마칠까요? 소통의 시간을 좀 가질까요? 어땠어요? 실력 방송 장난 아니죠? 어때? 턱 좀 들게요. 미간 좀 이렇게 하고 카리스마 있게. 실력 방송 엄청나죠? 소통 실력도 좋은데 소통을 해. 그런 방송이 있을까요? 이 시장에? 없어요. 없습니다. 네. 실질적도 없고 이렇게까지 설명하는 사람도 없고 이걸 이해하고 있는 사람도 없죠.
물건 팔아봐야 이해를 하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것도 전체 사이트 기준으로. 제가 잘 판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을 다 알려면 경험이 풍부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력 방송 입니다. 모르겠어요. 그 G마켓이 오프라인 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도 계속 이 골방에 가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낫지 않나요? 꼭 얼굴을 보셔야겠어요? 장난 아니에요. 저 오프라인 하면 카리스마가 너무 넘쳐서 지금 제 그 폐왕색에 쓰러질 수도 있거든요. 제 폐기. 그래서 그 위험해요. 제 오프라인에서 딱 나타나자마자 쓰러질 수도 있어요. 제 그 폐기가 너무 세거든요. 거의 루피급이에요. 앞에서 비웃네요. 열받네. 대단히 잘생겼다라는 또 댓글이 있네요. 네. 뻥입니다. 제가 지어낸 거예요. 네. 다시 많아져도 제가 봤을 때는 좀 힘들 것 같긴 해요. 힘들 것 같긴 하고 분명히 등 보여주고 있는 사람인데 좀 비웃는 약간 느낌이 있는데 대단히 잘생겼나요? 채팅창에 있네요. 생겼네요. 없었는데. 아무튼 질문은 없으신 것 같고 오프라인은 다시 또 늘고 있기 때문에 기약이 없을 것 같고 어이구 화면을 제가 흔들었네. 기약은 없을 것 같고 이게 완전히 사라지면 생겨나긴 할 것 같은데 G마켓은 제가 알기로는 그 왜 스타필드나 아니면 이마트 가면 교육장 있잖아요. 내피셜이에요.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다까지만 어느 정도 전에 들었거든요. 뭐 그렇게 되면 지역별로 막 돌면서 막 그렇게 할 텐데 그러려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중심센터가 필요한데 예전처럼 강남에는 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좀 더 접근성이 좋은 곳이었으면 좋겠어. 강남이 그렇게 좋은 곳이 아닙니다. 접근성이 참고로. 네, 그러면 마칠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목요일 2시에도 실력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